우리가 뭐 K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국제사회하고 연대가 되면서 앞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죠.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K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나 동북아 이쪽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잘 열심히 노력하는데 국제사회가 좀 도와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쪽의 역사를 좀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이 밤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유엔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게 맞냐? 지금 이제 K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기심에 야, 뭐 한국 별로 뭐 우리가 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입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의 그 K 워크스루 이 부분과 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연계가 돼서 공항에서 사람들 오면 바로바로 뭐 K 워크스루로 관찰을 하고 그다음 진단 시약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K 방역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이 유럽의 공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K 방역은 뭐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좋은데 특히 진단 키트가 중국은 그닥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실망한 그런 진단 키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죠. 자, 우리는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해외에서는 뭐 코로나가 계속 유행이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쪽은 어느 쪽이냐? 지금 신풍제약이 뭐 대마가 돼서 지금 뭐 시총은 거의 뭐 10억을 육박을 하고 거래대금도 하루 사상 최고였어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최고였다고, 1조 원이었다고요. LG화학도 말했는데, 자, 이런 종목이 처음에는 정말로 조용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한 몇 달 조정을 받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 신풍제약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진단키트 쪽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신풍제약이라는 게 어떤 제약이냐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그 션 애킨스라고 미국의 그 에볼라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00여 개 이 물질을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아주 코로나에 잘 듣더라. 그래서 우리하고 뭔가 같이 협업을 해보지 않냐, 우리 임상을 좀 진행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처음에 강하게 올라갔다고요. 자,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상승 나오고 눌림목 주고 2차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이 신풍제약만 이런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이런 상승이 나올지를 보면, 네, 이렇게 하면 상승을 했다 눌림목을 주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K방역 관련주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요. MSCI 지수나 아니면 FTSE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계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바이오주들 하면 약간 좀 터부시하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는 꼭 없고, 기술력이 뛰어나면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이런 시장에 이슈가 있다면 그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바닥권에 있는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뭐 피로 진단 가정에서 그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적이면서 그래도 좀 뭔가 한번 상승했다가 그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고,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대북주들, 뭐 철도주나 아니면 DMZ 관련주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약간 꿈틀했잖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DMZ 방문하면서 판문점 방문하면서 약간 움직였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슬슬 그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하고 연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게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볼토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대감으로도 살짝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철도주들은요,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임이 한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은 야, 북한 규제 완화해야 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개발해야 되고 중국은 1대1로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국과 북한의 이 철도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관계가 좋아진다면 대북 관련주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철도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K-방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2의 신풍제약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이미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눈여겨서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 대 조 바이든. 그동안은 조 바이든의 우세를 점쳤었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한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마지막 한번 막판 뒤집기는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뭐 TV 토론 그리고 뭐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미국인들은 아주 특별한 일만 아니면 이제 기존의 현직 대통령이 다음 차기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많았죠. 물론 예외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라스무센이 이 약간 좀 보수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지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1% 넘어선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판세를 뒤집고 이제는 뭔가 좀 질주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여러 이제 최근에 같은 기간 정도에서 이제 지지율 검사를 해봤더니 유고브나 뭐 입소스나 아니면 LA 타임즈 이쪽에서는 오히려 조 바이든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라스무센에서는 약간 트럼프가 앞서거든요. 여기 그러면 라스무센이 너무 친트럼프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격차를 보면 과거에는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친트럼프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왜? 이제 이쪽에서 최근에 4번의 선거 중에서 3번을 맞췄다는 이야기죠. 2012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 낙선을 예측했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3번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전화 걸어서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ARS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좀 사람이 하면 그래도 조심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ARS 그냥 기계한테 대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일부에서 그게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좀 축소를 해주면서 트럼프가 앞으로 막판 뒤집기 하는 그런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가 한 번은 이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좀 강하냐 이제 이런 걸 보면 최근에 그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시위가 좀 과격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스패닉계에서 그래도 트럼프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의 부동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것도 관건이에요. 조 바이든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전지 않고 하지만 트럼프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가는 그런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트럼프가 조 바이든의 부동층 그리고 뭐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계 진보 인사 마이클 무어 이 사람도 예전에 다들 트럼프가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에 제가 3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는 좀 약간 이슈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 내란이나 테러나 이런 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한 명 코로나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좀 황당하긴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좀 뭔가 약진하는 그런 분위기는 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러스트 벨트나 판벨트 지역에서 표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농산물을 많이 샀잖아요. 대두도 많이 사고 옥수수도 많이 사고 뭐 자기들이 필요해서 샀어요. 홍수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나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기존에 많이 안 좋아서 씨돼지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씨돼지들 사육하는 게 한 80%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판벨트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이 좋은데 미시간이나 오하이주, 뭐 펜실베니아 이쪽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또 이번에 야 중국하고 싸우면서 야 생산 기지들을 다 미국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두들겨 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쪽도 어느 정도 공고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판벨트나 러스트벨트 지역에 약진이 좀 나오고 또 히스패닉계 지역에서 약간 좀 약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마도 한 그 안전하려면 매직 넘버는 한 270표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 155명 정도는 좀 채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맹축해 가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막판 우리가 뭐 변동성은 시장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미있게 한번 관전해 보를. 야 정말 트럼프가 막말도 하고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고 그럼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호재 이윤으로 보자. 항상 뒤집기가 있고 네. 우리 투자자들도 막판 역전이 있잖아요. 지금 다들 주식 투자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중요한 또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미국도 중요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지금 마침 이제 그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이나 이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낙엽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주로 이제 주식사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 바이든은 무슨 소리냐. 너가 기후변화 잘 예측하지 못하고 파리 기후협약이 탈퇴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현재 미국 대선 상황입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악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한쪽에 우위를 점치지 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각각의 수혜주는 어떤 게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MC님께서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네. 계속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우리가 주식은 딱 찍으면 올라간다. 아니면 전문가들도 그래요. 내가 어떤 전략을 제시를 했어. 그러면 나는 죽으나 사나 그 전략이 맞아.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한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가 맞다 이게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우리가 수혜를 어떤 종목을 받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다가 그쪽에 유리해지면 그쪽으로 좀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장보다는 한 발만 좀 앞서가면 돼요. 항상 똑같이 가면은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발이나 반보만 좀 앞서가면 시장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앞서가는 시장 전략은 우리 또 국고처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재선할 때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어떤 관련주를 살펴봐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정책을 살펴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 정책을 펼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는 세금 덜 내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소비 중에서 아이폰도 좋지만 우리 또 갤럭시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뭐 냉장고도 좋고 또 IT 그 스마트폰도 좋고 이런 쪽에 좀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IT 가전과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쪽 관련주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 우리 증시도 당연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IT 부품이나 뭐 이런 반도체들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5G 투자를 많이 하죠. 이번에 그 주파수 경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버라이전이 삼성전자에 뭐 8조 정도를 야 우리한테 납품해봐. 화이 안 주고 너희 줄 테니까 해서 이번에 삼성전자 이제 기사 회생하고 좀 주가도 좀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5G 스트럭처주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근데 5G 관련주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과연 언제 올라가느냐? 이번 시장 급락할 때 다 빠졌는데 네. 5G들을 지금 투자하는 게 좋냐? 근데 아마도 조만간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29일 정도에 있죠.
근데 TV 토론 1차 TV 토론 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정설이 트럼프가 좀 조 바이든한테 유리하다. 왜냐하면 TV는 그 과하게 좀 막 액션도 하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야만 딱 역동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딱 적합한 사람이다 해서 1차 TV 토론이 끝나게 되면 이제 트럼프 우세론이 조금 더 힘을 실고 또 트럼프를 좋아하는 그런 언론들은 그걸 부각시킬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5G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힘을 낼 수 있죠. 트럼프가 약진하게 되면 또 5G 투자 적극적으로 더 단행하겠지.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는 반보만 앞서는 거죠. 그 전에 살짝 만약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 그 종목들을 샀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또 수익을 좀 추구하고 아니다 싶으면 좀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장보다는 살짝 한 발짝 정도 앞서 나가는 게 좋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미중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네. EU를 또 압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무역 분쟁이 또 다시 한번 단초에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중 무역 분쟁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대두나 뭐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대두보다는 히토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두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식량이 좀 부족하고 또 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히토류를 자원할 수 있으니까 히토류를 보자. 근데 지금은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노바텍만 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여해서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바이든이 하면 만약에 시장이 지금 진행되는 대로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를 살펴봐야죠. 이 사람은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따라서 트럼프처럼 압박을 가하지 말고 이 흐름에 따라서 좀 평화적으로 좀 무역 협상을 좀 진행해 보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그 철강주들이 관세 두드러기 맞았잖아요. 그럼 이쪽이 반덤핑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죠. 최근에 철강주들이 그 지수를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네. 물론 사이즈가 시총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또 이쪽 자동차 쉬어갈 때 오히려 철강주들이 견조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들이 테마주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을 트럼프가 탈퇴했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 다시 재가입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청정이나 그린 에너지 관련 ETF도 관심이 저는 게 좋다. 뭐 주식 투자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게 좋냐. 지금 뭐 LG화학이 뭐 또 기업 분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저는 누가 물어와도 TV 지난번에 대박천국에 출연해도 네. 2차 전지는 일단 배터리 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많이 빠지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6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뭐 지금 다들 LG화학에 대해서 걱정하실 텐데 많이 빠지면 매수하면 돼요. 기업 가치는 훼손된 게 없다고요. 심리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을 잘 보자. 근데 배터리 관련주는 조금 이따 이제 투자 전략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런 쪽을 좀 보고 대신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나스닥에서 좀 조정을 받았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쪽 빡 빠지니 뭐 다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얘네들이 다시 한번 이제 10월 달에 치고 올라가야죠. 아마 한번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트럼프가 우세론을 좀 띄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빵 관련주들이 있죠. 빵 관련주들은 좀 약간 조 바이든한테는 약간 좀 불리하고 당선이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강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일단 기업 규제를 합니다. 기업 분할 규제를 하고 또 망 중립성을 다시 이제 폐지된 걸 부활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는 뭐 좀 추가적으로 요금 부과하기 어려워요. 통신사 넷플릭스 추가 요금 부과 불가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기술주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마도 TV 토론 이후가 되면 이제 한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용해서 같이 이때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표로 이제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5G 투자는 트럼프가 좋고 또 좀 그린 에너지 관련주 또 배터리 관련주 이쪽은 조 바이든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이슈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9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누가 우세를 점하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 이후에 스가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 WTO 총장 선거 2라운드에 진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유명희 이제 후보가 2라운드 진출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한 7시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이 WTO의 사무총장에 되면 또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2라운드는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초까지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 발표를 할 거예요. 한 10월 한 7, 8일 이 정도 발표를 할 텐데 지금 5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3명은 떨어지고 2명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3라운드로 진출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여기 나머지 그 후보들 보면 나이지리아나 영국이나 아니면 케냐 이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좀 밀려요. 그동안에는 자기의 어떤 능력 또는 K 방역으로 인해서 국가 인지도도 브랜드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국가 브랜드 제고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특히 일본이 안 도와주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중국도 1대1로 때문에 안 도와줍니다. 주로 아프리카 쪽을 지지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유럽과 미국을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유명희 후보가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긴 한데 자 그런 표를 EU에서 26장을 쥐고 있는데 유럽을 좀 공략해야 되고 중국과 나를 세우는 미국에 대해서 야 너희 좀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WTO 또 사무총장이 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공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지금 일본은 우리가 지금 제소를 해놨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부분 하나하고 스가가 총리가 당선이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베가 퇴임하는 게 아니라 몸 아프단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그 외교 쪽은 내가 좀 담당을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아베가 상황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베가 지금 현재 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스가도 아베 그 집권 지지층 아소다파에서 영향을 받아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을 못 내고 아베의 영향력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호소다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맞나?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바로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스가가 좀 아베 외교를 그대로 유지를 할 테고 통상 쪽에서도 보면 우리하고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저 수출 규제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지야마 그 장관이 그대로 유임이 됐다고요. 그러면 계속 우리한테 통상 압박은 진행이 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소부장 관련주들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소부장이 안 좋아지면 국가에서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부장 2.0 전략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이 차트 보시면 수출 기업에서 처음에는 좀 영향을 받았지만 오히려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쪽에 소부장 관련주를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럼 투자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이 여전히 조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음봉이 툭 떨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스닥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체킹을 해야 되고 그렇지 때 우리는 21선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미국보다는 강하다. 코로나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21선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도 나오거나 그 근처까지 내려올 거라고요. 이것만 잘 방어가 되면 그렇다면 이제 주 후반에나 뭐 이렇게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IT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삼성전자를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 테마나 종목을 보시는 분이라면 월요일 날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파기환송심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가볍게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 날 배터리데이가 중요해요. 그러면 LG화학은 확 흔들었을 때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 강한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고요. 만약에 배터리데이 때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삼성 SDI가 주도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쪽을 보시고
그다음 우리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K방역과 관련해서 진단 키트나 아니면 뭐 신풍제약처럼 코로나 치료제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온라인 언팩 파트 3를 진행하죠. 그 부분하고 아까 유명히 스가 이쪽의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합치면 소부장하고 IT 부품주를 다음 주에 보는 게 좋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른 종목들보다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고 5G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여유를 두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